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90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이틀 사이 확진자가 100명을 넘겼습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 수에다 집단 감염까지 나타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타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한 안전 규정조차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보다 작업 효율을 중요시하는 공사 관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포항과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90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이틀 사이 확진자가 100명을 넘겼는데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집단 감염도 나타나 방역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체육관. 이곳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모두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체육관 수강생과 종사자 등이 32명, 이들과 관련된 N차 감염으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과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2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아동시설 등과 관련된 시설, 방학을 맞아 고향을 찾은 대학생 등 소규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경주의 한 체육학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9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2명이 확진됐는데 확진된 초등생의 가족으로 자녀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에 가잖아요.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은 가족들 이러다 보니까 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경주의 요양병원에서도 5명이 추가 확진돼 집단 감염 추가 발생 우려도 여전히 높습니다. 경북 지역의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167명으로 늘어나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 호남권, 경북권 등은 높은 수준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집단 감염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설 연휴가 지나면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주 경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45m 길이의 항타기가 넘어져 큰 피해를 입은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항타기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만 관련한 안전 규정조차 없다고 합니다. 안전보다 작업 효율을 중요시하는 관행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대형 건설 장비인 항타기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건물과 차량 등을 덮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항타기의 몸통 부분인 리더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기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항타기는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를 이용해 긴 철제를 땅에 박는 건설 장비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사업체 대부분이 리더 길이를 최대치인 45m까지 높여 사용한다는 겁니다. 리더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지만 항타기에 걸리는 하중이 커져 전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리더 길이에 따라서 무게도 상당 부분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도 안쪽이 되어도 그 약간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 전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항타기와 관련한 안전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한 작업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항타기의 안전 각도를 법으로 명시해뒀습니다. 리더를 5도까지 기울여도 전도되지 않는 전후 및 좌우의 안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리더 길이를 무한정 높여놓은 겁니다. 이게 리더 길이도 더 높아져서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과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작업을 빨리 해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관행이 항타기 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리더 길이 자체를 높여서 빠른 시공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항타기 사고로 인해 매년 4명가량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수십여 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여간 58건의 부동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500건의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 요율 이상 보수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7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30일 이내 신고 규정을 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41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북지부는 오늘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폭발 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3일 포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자 3명 모두 사실상 자비로 치료를 받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이 명백한 산재인 만큼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가 환경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다양한 동식물 서식 공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보전 가치 등급을 나타내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도시개발 계획 수립이나 환경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난개발과 환경 파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251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 결과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영덕의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관련 지역 1개 지점은 비소가 표토와 심토에서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김천의 원강석과 고철 사용 지역에선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2곳은 사업자가 정밀조사해 토양을 정화하거나 복원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7개 지점에서 아연과 비소, 불소 등 중금속과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40%에서 70%를 초과해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을 위해 올해 토양 실태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도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시작했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두꺼운 겉옷은 물론 목도리와 장갑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추위 속에 눈 소식도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새벽부터, 울진과 영덕에는 내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모레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울릉도와 독도 최대 20cm 이상, 울진과 영덕은 3에서 8, 포항과 경주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주가 영하 7도, 울진과 영덕 영하 5도, 포항이 영하 4도로 시작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5도에서 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후면 동해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낮부터는 차츰 풀리면서 주말 사이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탄 성명을 내고 9년째 계속되는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어제 시작된 정기국회 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외교 연설에서 독도 영토 주장은 2014년 이후 9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 입학생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교육청은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경북 지역 32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68곳에 바닥 난방시설과 세면대를 설치해
복합형 교실로 만듭니다. 교실 안 세면대 설치는 급식 전후나 미술 수업 후 교실 안에서 손 씻기 지도를 할 수 있어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수출은 443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19.3% 늘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각각 42억 달러, 44억 달러를 수출해 연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품목별로는 무선전화, TV 카메라 및 부품, 광학기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순서로 수출액이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50.8억 달러로 1위였고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차례로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서 현장 수출 마케팅과 맞춤형 수출 인프라 지원에 예산 124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새학기부터 초중고 특수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인원을 더 배치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는 학교를 804곳에서 827곳으로 23곳 늘리고 1,088명이던 배움터 지킴이 수도 1,116명으로 28명 증원합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등하교 시 학생의 안전을 지도하고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 등 학생 지도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31일까지 지역 기업의 상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쿠팡 등 대형 온라인 7개 유통사와 함께 설맞이 특판전을 진행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경북 세일 페스타를 검색하면 지역 업체 2,000여 곳이 판매하는 농특산품, 가공제품 등 명절 선물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모합니다. 지원 사업은 사회통합과 복지, 자원봉사, 민생경제, 생태환경 등 6개 분야고 한 개 단체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